예. 뭐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이제 2030 청년들이 이제 극우의 맨 앞에 서서 폭도가 돼버린 이런 상황을 이제 진단하고 르포 기사를 썼던데 윤석열 스스로가 자기가 극우의 전사가 돼가지고 저 청년들하고 연대해서 뭔가 새로운 자신들의 비전, 트럼프식 환상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뭐 본인은 가진다고 하더라도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2030이 지금 그러니까 그 극우 집회뿐만 아니라 그 지금 119 폭동에 동원됐던 사람들, 실행자들 중에서 젊은 사람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한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거긴 한데요. 저는 MBC 보도가 되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청년층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특정 교회 출신이 많다라고 하는 걸 핵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워딩을, 특정 교회, 워딩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 뒷배에는 정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정강훈 목사가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연설을 할 때 보면 뭐 5만 원 정도 준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고. 어제도 한바했어요. 예. 광화문 집회 오실 여학생 찾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2030 전반의 여론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동원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과다대표됨으로써 그렇게 보이는 면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뭐 한국갤럽이라든지 MBS가 대통령 지지율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라든지 이렇게 보수층 지지들을 보면 2030이 그렇게 막 유달리 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문제되는 여론은 70대 이상. 70대 이상이다.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그렇고, 근데 다만 이 보수가 정말 과표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각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보면 보수와 중도가 상당히 많이 응답을 하고 있고, 진보의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낮다. 전체 1000개 샘플에서 300개가 안 되더라. 200 몇 개 정도더라. 근데 이거를 이 자체만 가지고 분석을 할 거냐? 뭐 그거는 아니겠죠. 뭐 다양한 다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특정 교회 그리고 특히 전광훈 목사하고 연계된 어떤 세력이 극우적 폭동 난입을 벌이고 있다면 이 전광훈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선전선동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면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꺼내들면서 뭔가 법치주의를 부정해도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구치소에 간 윤석열도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게 선동 아니면 뭡니까? 미국에서 복귀하는 대로 수사기관에서는 혹시나 아까 김은지 기자가 얘기한 대로 전광훈 목사를 위시한 사람들이 추종 세력들이 만약에 서부지법 폭동에 관여를 했고 윤석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한다면은 절차에 따라서 빠르게 수사하고 빠르게 검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항권 관련해서는 오늘 신문에서 보니까 5.18 단체들이 굉장히 정말 분노와 그리고 서글픔을 표현하는 것들이 같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가져와서 우리 역사에 불행하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 민주화 항쟁을 했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전유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게 어떤 표현을 가지고 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윤상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 이제 민주와 민주의 언어를 어떻게 보면 독재에 가까운 세력들이 선취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하는 거, 전유하는 건데 닭에 먹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답니다. 진짜 윤상현 어디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방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분부 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어를 좀 잘 선택해서 써야 되는데 무슨 뭐 독립운동 하듯이 한다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처럼 숭고한 그 단어를 저 폭동 세력에게 같이 부합해서 쓸 수는 없는 단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국민 저항권만 하더라도 이 국민 저항권은 국가 폭력에 맞서서 국민들이 저항할 때 쓰는 용어이지. 아니 지금은 자기들이 다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이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다 대법관들, 헌법재판소장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마치 피해 보고 있는 사람들인 양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프레임 가지고 농간을 부리는 거다. 이런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정광훈과 관련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내란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고발은 했는데 수사가 본격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엔 또 돌고 돌아서 검찰개혁이 이슈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검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랜 과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다고 보는데요. 제가 그 정강훈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짚고 싶은데,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2020년 그 코로나 즈음에 본인이 이제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명도 집행이 있었을 때 굉장히 그 공권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사실상 뭐 무법천지처럼 싸웠던 맞아, 적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엄정하게 엄단하지 않았던 것들이 혹시 그 사람들한테 잘못된 교훈과 혹은 뭐라고 시그널을 줘서 이러한 폭동으로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걱정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정말 엄단을 해야 된다. 네. 물론 지금 두 사람 간의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정강훈이라는 사람의 경험들이 지금의 이 폭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그때 엄단하지 못하고 공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구속영장 신청했고 그리고 지금 두 명은 벌써 나왔다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정말 엄단을 좀 해야 된다. 그구는 싹을 제대로 자르지 않으면 정말 네. 독버섯처럼 맞습니다. 퍼져나간다라고 네. 하는 게 이번 경험을 통해서 너무 아프게 옵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 이게 극우가 독버섯처럼 계속 자라나면 한국 사회에 심각한 차별과 혐오와 네. 무질서, 난동 이런 것들이 정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장에 그야말로 이게 군사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초전 박사를 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법원으로 가지만 다음에는 그러니까요. 헌재로 가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이 언론사라는 거잖아요. 정강훈 씨가 뭐 MBC에 10만 명 보낸다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아니 심지어 지금 서부지법에서 보면은 네. MBC 기자 같은 경우에 촬영 기자라든지 네. 뭐 제가 추천을 촬영 기자, 해보는데 보면은 폭도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집단 린치를 당합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요. 맞았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또 핑계 대는 거 보면 JTBC 기자가 네.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영상에 담기 위해서 함께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치 선동했다. 폭동을 선동했다, 유도했다 이런 언어를 가지고 또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말 그대로 언론을 통한 언론에 대한 탄압과 통제까지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